홈앤쇼핑과 포스코케미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전반전에서는 홈앤쇼핑이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 이제 2국과 1국 장고 대결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국에서는 박건우 선수와 한태희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만났고요. 이번 시즌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3번의 만남에서는 한태희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바둑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초반 흐름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서로가 좀 탐색전 양상이었고요. 이제 막 제대로 된 전투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 이번 시즌 정규리그 4승 11패를 거뒀고요. 포스트 시즌은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시즌에서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반면 이영구 선수는 이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에서도 말을 해주듯이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승부에 강하고요. 저기 나와 있는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 13승 중에 1승은 저에게 거둔 기억인데요. 그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군요. 16년 전입니다. 자, 수수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창석 선수가 이 상변을 향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변 쪽을 백이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좌변 쪽이 시달리고 있고요. 여기를 백이 다가서는 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흙이 밀어 올리자 이 장면에서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실리로 엄청나게 큰 자리를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덮어 씌웠고 하나 여기 날짜를 둬서 안쪽에서 근거 확보에 나선 다음에 여기를 나왔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또 선실리 후타게 작전에 상당히 능한 선수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지금도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흙은 여기 나오는 한 수일 것 같은데요. 자, 인공지능은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이 좀 약간 기분 좋은 형세 정도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그냥 시작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좀 백을 많이 선호하는 인공지능은 백이 한 58% 정도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치라면 시작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번 시즌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다시금 부활을 했기 때문에 총 5팀이 진출을 했는데요. 네, 그중 포스코케미칼이 5위, 그리고 홈앤쇼핑이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5위와 4위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안착한 홈앤쇼핑 팀이 좀 더 유리하게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홈앤쇼핑 팀은 1차전과 2차전 중에 단 한 번만 승리를 거둔다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팀은 5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홈앤쇼핑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고 1차전과 2차전 모두 승리를 따내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벌어졌던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포스코케미칼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팀 모두 동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3번 승부인데 홈앤쇼핑 팀이 유리하게 1국을 가져갔다 치고 이제 대결을 치르는 가운데 2국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이겼고 이제 1대1에서 마지막 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단판 승부니까요. 선수들은 좀 얼마나 떨릴까요? 누가 더 평소에 가깝게 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배짱 싸움, 멘탈 싸움,
그런 것도 분명히 평소보단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큰 승부일수록 자기 바둑을 두는 자가 유리합니다. 어제 이창석 선수는 홈앤쇼핑의 이지명, 김명훈 선수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김명훈 선수도 사실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정말 많아요. 네, 심지어는 아예 그냥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대국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지은 적도 있는 그 정도였던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이창석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 첫 번째 포스트 시즌 대국에서 그냥 평소 이창석 선수의 바둑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고 그와 함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첫 판을 따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면 그렇게 큰 승부라고 떠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크라운 혜택의 결승전 1대1에서 최종국에서도 이제 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복귀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흔들리지 않는 멘탈적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저도 당시 그 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덤덤하더라고요. 네. 물론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또 결승에 진출하고 바둑 리그를 뛸 수 있는 정도의 승부사라면 당연히 마음속에는 이 이글이글거리는 어떤 그 승부사적인 귀신 같은 모습 내포가 되어 있겠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그렇게 덤덤하게 임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장구합니다. 일단 저는 모양으로는 이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를 백이 늘어야 한다면 이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치받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네. 치받으면 흙이 급소로 찔러 들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역습을 가했을 때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봐야지만 이거는 흙이 되겠는데요. 이쪽을 찔렀을 때 차단을 하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가서 축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는 어떤 것을 좀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기를 나가는 것과 또 다른 걸 생각해 본다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끊어가는 거 딱 두 가지만 흙이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끊어간다면 백이 이런데 단수 쳐서 임시 방편으로 한 점을 살리고 틀어막는 것은 여기를 모는 순간에 흙은 안에서 살고 동시에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간다면 백도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여기를 나가고 뭐 이런데 치받는 승부도 어떻게 되죠? 근데 이런 좀 복잡한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만 본다면 백이 좀 괴로운데요. 백이 재차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가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건 분명히 생각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흑은 백을 차단하는 수 혹은 옆쪽에서 돌파하는 수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두 선수가 어느새 시간을 꽤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바둑이 시작이 된 지 거의 딱 2시간가량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두 네. 선수가 정말 시간을 균등하게 사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구 선수가 아마 다른 것도 하나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있긴 한데요. 어떤 걸까요?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끊고 뒀을 때 타이밍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양만 만들어 드리면 원래는 여기를 젖히는 것이 여기를 꼬부리는 것을 봐서 선수 자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 여기 수순을 절묘하게 어떻게 해서 이 모양만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갖다 붙이는 형태가 나와서 더 좋은 자세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 뭐 돌려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흙이 그냥 둬서 이렇게 느는 자세보다는요. 자, 이영구 선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구자로 붙여서 역시 끊는 선택을 진행을 하네요. 네, 지금 강렬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몇 수는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수법이 이렇게 두는 수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영구 선수가 여기 젖히는 걸 어떻게든 해서 붙이는 쪽을 이제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냥 쭉쭉 나가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싸움으로 이끌고 갈지 그런 선택이 남았습니다. 장석 선수가 날일자 행마를 했을 때에는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책은 좀 세워뒀을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흙도 썩 좋은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유도하면은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가장 유력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라면 어느 쪽이 곤란할까요? 저는 느낌으로는 흙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자세에서 백이 먼저 흑돌에 대해서 성공을 가해도 흙이 잡히지는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좌변에 있는 백돌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장석 선수 먼저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영구 선수는 관자놀이에 계속해서 좀 손을 가져다 놓고 있어요. 좀 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요? 최대 승부처를 맞이했고 지금까지는 서로 좀 무난한 국면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몸싸움입니다. 먼저요. 건너붙여가는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을까요? 변화구를 던지긴 했는데 뭐 차단하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차단을 하겠다는 걸까요? 어차피 여기를 끊어가게 되고요. 이때 저 교환이 득이 되는 수법이 제 머릿속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자, 과연 이창석 선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파악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구 선수도 신중한 선수답게 이제 차단했을 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저 교환이 득이 되려면 아까처럼 여기를 막는 수는 아닙니다. 이건 나갔을 때 두 점을 버릴 수가 없고 똑같이 여기로 왔을 때 백의 이 돌과 흑의 이 돌 교환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손해입니다.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건너붙였을 때에는 뭔가 백이 여기 끊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 붙여놓은 교환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려면 지금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가고 이 수법밖에 없거든요. 네, 역시 차단합니다. 이러고 뭐 이런 데 막는 이런 그림일지요. 좀 모양을 잡는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이렇게 해서 흙이 이쪽을 이렇게 나오고 백이 밀어가는 자세만 나오면 이건 백이 성공입니다. 네. 앞선 그림보다 훨씬 자세가 좋고요. 여기서 다시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밀고 나와서 이 두 점과 이쪽 부분의 백도를 엮으러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치열한 수익기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영구 선수 막았어요. 자, 과연 이창석 선수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요? 아, 아예 다른 쪽으로 비틀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찔러왔는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호구 치면 자체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를 끊어서 있게 만들면 지금 이창석 선수 생각이 여기에 백돌이 오면 여기 나가면서 이 싸움으로 이끌었을 때 할만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략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끊고
여길 나가서 이 싸움. 근데 이게 초읽기 상황에서 둘 수 있는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데 초읽기인 이창석 선수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고요. 어려운 길일 뿐더러 정말 과감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릴라제로는 이창석 선수의 이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렇네요. 근데 그 싸움은 아무리 봐도 이 뒤쪽에 흙의 수가 많아서 저희가 수상자는- 앞서 살펴봤던 그 그림이요. 네.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되게 불리할 것 같고요. 바로 손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여기 막나요? 그냥 그 작전이군요. 네. 어쩐지 초읽기에서 여기를 끊고 여기를 나오는 건 너무 과감해서 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냥 부분전 형태를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받고 그때 이제 아까처럼 진행을 시키면 이곳에서의 이 교환은 그냥 엇비슷한 결과입니다. 다시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쳐놔야 할지 안 쳐도 될지가 좀 판단이 어려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여기서 이 103점과 이쪽 나오는 뒷맛을 통해서 엮어갈 수 있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이 그런 게 안 돼서 그냥 나와야 한다면 이 모양은 백이 괜찮습니다. 백은 모두 타개가 되고 흙을 쫓아가는 형태니까요. 네. 자, 이창석 선수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변화대로 좀 흘러갈 공산이 커 보이고요. 근데 앞서도 흙이 이 좌하기 쪽 젖혀가는 수가 항상 선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백도를 좀 잡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백이 이 단수 교환을 아끼고 그냥 둔다면 그때는 여기를 나왔을 때 백도 싸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를 먼저 두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네. 네, 복잡한데요. 흙이 이렇게 나오면 앞서 제가 백이 만족이라고 했던 그림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몰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자체로도 미는 수가 있군요. 저는 미는 게 여기 한 칸 띄어서 안 되나 싶었는데 밀었을 때 이제 양쪽 축을 보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단수 쳐서 축이고 이쪽을 받으면 여기로 몰아서 축입니다. 양쪽을 맛보네요. 네, 그래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하는 게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축을 쭉 몰다가 아래쪽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면 다시 백을 잡을 수가 있네요. 이것도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은 이 그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연이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이 백돌 세 점을 흙이 제압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이런데 밀어오는 게 가장 어려운 네. 수법이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단순히 막는다면 그것은 백이 걸릴까요? 이런 데를 꼬부리면 백이 꼬부려야 되고요. 이런 데 끊고 형태가 심상치가 않네요. 네, 잡을 때 이런 데 코 붙이면 양쪽 4점을 잡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네, 이건 걸렸습니다.
선수 최대한 초읽기를 활용하면서 한 수 한 수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수읽기들을 좀 해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몇 수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 뒤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자, 다섯, 백쪽이 좀 우세하다라는 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수읽기를 종합해 보면 여기를 단수 치는 교환을 해도 이 백돌이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쩌면 이창석 선수가 그냥 여기 선수로 살았다는데 만족하고 다시 여기 넘는 큰 자리로 향합니까?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두면 백은 완승의 형태인가요? 여기까지 막아야 합니다. 아, 네, 막지 않는다면 이제 단수 치고 여기가 막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면 백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백이 여기 막는 것은 필수인데요. 백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판단이 어려운데 잡히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여길 나오면 막고 마지막 여길 하나, 꼬부리면 그냥 세점 포기하고 다른 큰 자리 가고 넷, 이런 전략도 다섯, 있네요. 여섯, 판 전체를 보면요. 일곱,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 심플하게 두 점 포기네요. 여기서 다른 큰 자리 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이 정도로도 만족이다라고 보고 있군요. 지금 신예의 기사답지 않게 판 전체를 보는 시야가 놀랍고요. 돌이켜보면 백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흙이 덮어 씌우면서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좋은 자세를 흙에게 내주더라도 이 부분에서 선수를 뽑고 다른 큰 자리를 또 갈 수 있다면 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창석 선수의 이런 유연한 발상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이끌고 싶었다면 이 단수를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 오히려 둘, 그 부분을 아껴두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선수가 되죠. 받고 잡고 자, 이영구 선수도 확실히 해두네요.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면 여기를 먼저 당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앙의 백돌이 무거워서 별로 득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밀고 잇고 싸우면 아까 흙이 나가는 자세보다는 여기를 한번 누르고 나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백이 살렸지만 양쪽의 흙이 사실상 거의 살아있는 형태여서 백만 허공에 외롭게 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단수 치고 흙이 귀 쪽을 밀고 나올 때요. 네. 바꿔치기는 불가능했을까요? 여기 두고 이렇게요. 네. 일단 집으로는 뭐 엄청난 손해를 백이 입었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집만 보면 10집, 하나, 여기에는 둘, 셋, 넷, 다섯, 한 35집 정도 됩니다. 일곱, 근데 그 이제 여덟, 지구의 손실을 이 공격을 통해서 만회해야 되는데 당장은 단골마이기 때문에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가 이 상변까지도 넘어가면서 정말 실리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창석 선수가 두는 어떤 그 기풍을 보면 반면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부분전 전투에서의 어떤 최선을 찾는다면 이게 맞는가 싶지만 그게 아니라 판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부분전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앞선 상황과 다음에 내가 갈 상황 그걸 생각해서 굉장히 유연한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걸 통해서 백이 약간 기분이 좋은 형세입니다. 이영구 선수도 지금 이렇게까지 실리를 다 빼앗겼는데 우변마저 백의 진영으로 그대로 굳어진다면 흙은 뭐 해볼 곳이 없기 때문에 우변에서부터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백 진영에서 흙 한 점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여차하면 백 전체에 대한 공격까지도 볼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후변의 흙 한 점을 움직일 준비를 서서히 해가고 있고요. 지금 집만 보면 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흙 모양이 10집, 여기가 사석이 18, 19, 20집.
22, 24, 26, 28, 30, 32집. 하나, 흑집을 확정가로 치면 여기 반반을 쳤을 때 한 32집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섯, 일곱, 100은 여덟, 아홉, 여기만 한 22집은 될 것 같아요. 그럼 24, 25, 26, 27, 28, 29, 30, 36, 37. 지금 당장 확정가로만 보면 반면으로도 100이 한 5집은 앞서 있습니다. 덤까지 10집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곳곳의 두텀과 발전성으로 이영구 선수가 상대를 괴롭혀야 되고 그 첫 단추를 우변에서부터 꽤 가고 있습니다. 자, 흑은 호구로 자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백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수라면 역시 좀 단수 쳐서 가는 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보통 때라면 당연히 100은 이수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이 쓸 수 있는 팩감은 뭐 거의 없고 흑은 여기 사활에 대한 팩감이나 여기 치받는 쪽에 대한 팩감이 있어서 이 패는 100이 지금 상황은 좀 걸어가기가 무섭습니다. 흑이 믿는 구석이 있군요. 네. 패를 안 한다면 100은 여기 눌러막는 수나 둘, 아니면 호구 치는 수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쪽을 보강하는 수일까요?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가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네, 지금 너무 수비적이라고 저수를 꼬집고 있는데요. 백의 수치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깎였어요. 저도 저수가 일감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저수가 그렇게까지 질타받을 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창석 선수는 그 어느 쪽의 약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팩감은 없지만 100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후퇴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데를 붙여도 어차피 패는 못 걸어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여차는 막는 게 선수이고 이쪽 활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이수가 너무 좀 상대에게 긴장한 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너무 느슨했던 걸까요? 자, 이영구 선수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 과연 지금 판을 어떻게 판단해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하나, 포스코 케미칼의 삼지명, 이창석 선수 그리고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우변에서부터 좀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이쪽에서 호구 쳤을 때 백이 양쪽 지키는 수를 두니까 여기를 교환하고 받을 때 붙이고 내려섰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냥 순간적인 약간 오류였던 것 같고요. 지금 서로 무난하게 두었는데 이 수가 좋은 수는 아닙니다만 앞서 뭐 갑자기 한 50% 이상 깎아먹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이 흙에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는 역시 백이 팩감이 없기 때문에 네. 단수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늘어서 받아뒀고요. 이런 활용들이 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앞으로도 흙이 좀 활용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약간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다면 흙은 선수로 살았고요. 살아있다면 흙이 아예 이쪽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도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창석 선수가 생각하는 바는 여기서 어떤 사단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좋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좀 판을 유리하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의 집을 아예 세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백이 반면으로 5집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영구 선수는 안에서 수를 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백도를 이제는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두터움 쪽으로 몰아가서 여기서 이 중앙 쪽에서 좀 더 이득을 봐야 지금의 형세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더욱 좀 원대한 꿈을 꿔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고자 나섰고요. 이창석 선수도 결정이 빠르네요. 앞선 이창석 선수의 이수나 이수, 가장 단단하게 백도를 연결하는 수들을 봐도 지금 이창석 선수도 이곳에서 백이 끊어지는 사태에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가능한 한 가장 튼튼하게 백은 계속해서 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흑도 좀 삶의 자세를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선수를 잡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백은 이쪽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쳤을 때 흑은 받을 필요 없이 살아있고요. 백이 공격을 들어가도 바깥쪽에서 두 번의 단수 활용이 있다면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형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흑선으로 이 백돌과 중앙 쪽의 발전성을 어떻게 엮어가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모양을 키워갈 수 있느냐 딱 이게 두 선수의 승부처입니다. 네. 좌변에서는 백이 선수로 삶의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우변에서는 흑이 삶의 형태를 역시 선수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구 선수는 한 칸보다는 늘어두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렇다면 역시 포인트는 이 좌중앙의 흑의 두터움 그리고 우중앙의 백의 두터움 누가 더 두텁냐 이것을 좀 겨뤄봐야 하는 걸까요? 우변 쪽이나 우중앙 같은 경우에는 백이 두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공격 대상일 수도 있고 해서요. 네. 이곳과 이곳을 비교하면 흑의 발전성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확정가는 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가 좀 더 이 중앙과 하변 쪽에서 자신의 모양을 외칠 수 있을 만큼 외쳐야 합니다. 팀 이 정규 리그에서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 대결을 치렀는데요. 이창석 선수는 전후반기 모두 홈앤쇼핑의 한승주 선수와 대결을 펼쳤더라고요. 네. 하나, 한승주 선수에게 전반기에는 좀 믿을 수 없는 역전패를 당했고요. 일곱, 이제 그것이 아홉. 좀 부담이 됐는지 후반기에도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영구 선수는 전반기에는 김세동 선수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 최철환 선수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최철환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홈앤쇼핑 팀이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 팀에게 전반기 후반기 모두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의 패배는 어떻게 보면 4대1 승리에서의 패배고 팀의 입장에서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창석 선수가 진 것은 그 당시에 이제 2대3으로 패할 때 패점도 같이 껴 있어서 네. 좀 뼈아픈 패배가 되었죠. 이영구 선수가 하나, 이 주장 중에서 좀 본인의 성적이 좋지가 않은 편인데 그럼에도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것은 이 여덟, 같은 팀원들의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영구 선수가 9승 7패를 거뒀습니다.
정규리그 그렇게 사실 나쁜 성적은 아닌데 이 주장 중에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볼 땐 또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팀 주장들 중에서 하위권 성적이기 때문에 분명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팀원들이 잘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분명 갖고 있을 이영구 선수입니다. 그만큼 평소의 모습을 봐도 책임감이 강한 선수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변상일, 최철한 이렇게 강력한 펀치를 좀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홈앤쇼핑은 정말 탄탄해요. 네. 전체 선수들의 전체 선수가 다 소총 부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코 케미칼 팀은 여덟, 특전사도 있고 또 약간은 어리버리할 수 있는 이등병도 있고 어떤 그런 각각의 색깔이 있다면 홈앤쇼핑은 전체 선수들의 어떤 성적이 고른 편입니다.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는 한태희, 이영구, 한승주 선수도 9승 7패, 9승 7패, 8승 8패. 선수들이 크게 잘하지도 못했지만 또 그렇다고 자기 목 정도는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선 여기 단수, 여기 들여다보는 수, 치받는 수, 젖히는 수 전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다 할 수 있는 원래 이렇게 될 자리였고 여기서부터의 선택이 지금 이 판의 향방을 좌우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자리라면 마지막 이런 데 하나, 날짜가 일단 있고요. 넷, 다섯, 그 외에는 여섯,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곱, 여덟, 그 자리 가네요. 영구 선수가 이 장면에서 꽤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요. 결국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창석 선수도 한 수 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 좋아 보입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게 항상 흑의 권리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몰아쳐 간다면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앙 쪽의 흑의 형태가 부풀어 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백도 이런 부분 날일자로 두는 게 일단 떠오르는 수법이고요.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그 부분을 좀 가일수를 해야 한다면 흑이 하변을 또 한 번 더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요. 이창석 선수의 또 그 특유의 선실리 후타게 작전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작전을 많이 구사하네요. 네. 참 이창석 선수는 이 컬러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버티는 상황을 잘 만드는데 이게 바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버티긴 버티지만 대부분 단골마입니다. 일단 버텼기 때문에 좀 더 재밌어집니다. 또 버티는 이 과정에서의 수법이 둘, 셋, 굉장히 좋네요. 여기가 두 칸 벌리는 게 너무나도 절호이고 여덟, 아홉. 일단 거기 보호합니다. 어. 그럼 이제 이렇게 지키면 되죠. 이렇게 지키면 여기 형태가 괜찮고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이영구 선수가 찔러왔을 때 백이 어떻게 타개할지 여전히 집으로는 이창석 선수가 앞서 있고 중앙과 우변 공격에 이영구 선수가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네. 자, 이창석 선수가 흑이 집으로 추격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좀 엄포를 놓은 셈이 됐고요. 자, 이제 이영구 선수 좀 공격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얻어내야겠습니다.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저는 이 자리입니다. 아까는 들여다보 날짜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흑돌이 왔다면 흑의 형태가 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이런 들여다보는 교환은 조금 아깝고요. 셋, 넷, 다섯, 그냥 이런 데 가는 게 일단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여덟. 천천히 공격가요? 저수는 천천히 백도를 조여붙이는 면에서는 좋은 자리인데
대신에 이 공격이 실패했을 때 중앙의 모양도 깨지면서 백돌이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안형을 좀 노골적으로 없앤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영구 선수 답네요. 거기가 또 두어지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백이 반대로 뒀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끼워서 흑 2점을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를 가면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네요. 네. 사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리고요. 네. 마지막 항상 보면 이영구 선수의 기풍은 서두르진 않는데 넷, 그 호점을 좀 잘 찾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특히 이영구 선수가 노는 이 수들은 놓여지고 나면 특히 음미를 하면 할수록 좀 좋은 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장우석 선수도 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가 놓이자마자 좀 인공지능은 움직였습니다. 혹시 좀 허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들여다보는 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강하게 찔러간다면 이 수밖에 없는데요. 돌파를 하고요. 네.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아예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고 마지막 이으면 밀고 이거 꽤 강력합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어떻게 네. 되죠? 다섯, 여섯,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일곱, 들여다봤습니다. 같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이 수를 생각지 못했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일단 좀 뭔가 네, 예상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스처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우측 있는 수밖에 없어요. 있고 뚫렸습니다. 일단 이영구 선수가 한번 급소를 치고 상대에 대한 역습을 가하고 마지막 흑의 백돌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좀 심상치 않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백이 먼저 둔다면 항상 이 자리를 둬서 한 집을 확보하는 게 있었는데 백이 먼저 뒀다가 그것마저도 없앴고 중앙에서만 순수하게 두 집을 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 붙인 수는 스스로 좀 근거를 없앴습니다. 이창석 선수 좀 당황했어요. 네. 앞서 이제 이창석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연하고 또 잘 버티고 초중반 운영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후반이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리할 때 지키는 힘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 바둑도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영구 선수는 하나, 좀 힘을 비축하고 비축하다가 기회가 오면 좀 낚아채는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여덟, 아홉,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 선수의 어떤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둑 자체는 사실상 이제부터입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도 지금 국면에서 저 정도 수치를 나타낸다면 특히나 더미 7집반으로 인공지능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창석 선수가 좀 방향을 틀었어요. 이건 좀 붙이는 수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떨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백의 이 두 수 그리고 흑의 이 두 수는 분명 백의 입장에서 손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디일까요? 다섯, 여섯, 날일자 정도? 일곱, 여덟, 아홉, 더 단단하게 둡니다. 최대한 단단하게 두면서 백도를 노려보는데요.
왠지 백의 약점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제가 100이라면 떠오르는 수는 일단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모두 좀 지켜가는 맥락인데 이 형태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형태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마지막 이 수를 가장 나중에 생각할 것 같고요. 음. 여기 미는 것 넷,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밀었습니다. 이창석 선수도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 집으로 좀 버티는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자리가 집으로만 본다면 다른 두 곳보다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우변을 지키기에 앞서서 하변을 한 번 더 단단히 챙겨 두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는 이 백도를 좀 공격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좀 얻어내야 할까요? 지금은 꽤 강력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마 불사란 말이 있듯이 대마를 잡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해야 지금은 얻을 것이 많습니다. 주변의 흑돌이 그만큼 두텁고요. 하나, 백도 근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넷, 뭐 여차하면 이런 데까지 지금 찔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백에 대한 공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가는 것이 좀 강력할지. 꽤 많은 백돌이 투자되어 있는데 완벽한 안형은 아직 한눈도 없거든요. 네. 지금 이영구 선수가 아마 여기 치중 갔을 때 이 한 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를 실기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쪽 부분으로 봉쇄를 하면 이렇게 나와서 전체 돌을 공격하는 자세는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공격을 들어간다면 이런 데 하나 가고 이렇게 급소를 가서 공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전반적으로 네. 백의 형태가 탄력이 있어서 잡힌다고 여섯, 생각되진 일곱, 않습니다. 여덟, 아홉, 백은 이런 데 찔러왔을 때에는 여기 찢는 게 우변 사활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찔러온 곳을 이수로 막아낼 수가 있고요. 흙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라면 백은 나중에 반대쪽에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 집을 확보하고 확보함과 동시에 여기 나가는 뒷막까지도 노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백돌의 탄력이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도 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곳을 한 번씩 좀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판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제스처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백은 여기 젖힐 가능성이 높고요. 둘, 지금 한 점을 냉큼 잡았다가는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을 흙이 공격할 때도 그렇고 중앙 쪽을 흙이 집으로 지킬 때도 여기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픕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한 번 더 붙이는 것이 통상적으로도 좀 많이 쓰이는 맥점이긴 한데요. 네,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거기 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백은 뒤로 있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흙은 자체로도 이제 여기 치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아까처럼 굳이 한 점을 잡아서 이 형태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만히 늘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실리를 챙겨가네요. 중앙 공격은 사실상 뭐 포기를 한 수이고요. 자, 이영구 선수가 공격은 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집으로 따라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창석 선수의 표정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 두었던 실수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실수는 좀 빨리 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켜주나요? 지금 끊는 약점을 지켰습니다. 다르게 지키는 것,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기 위해서 백이 이런 데를 두거나 한 칸을 띄거나 해서 지켰을 때에는 지금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흙이 껴붙였을 때 차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백돌 전체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단단하게 지켜뒀고요. 이영구 선수의 하변 쪽을 붙이고 늘어간 선택은 부분적으로 이제 집으로만 본다면 이득을 받고요. 대신에 이 백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데 백돌이 오면서 흙의 활용도 없어지고 공격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이 공격보다는 득보는 정도로 선택을 하고 이 바둑은 후반 미세한 승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잡으러 가는 다소 과격한 공격보다는 조금씩 집으로 따라가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영구 선수는 이야기를 했고요. 백도 이런 수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다가는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중앙에 흙집이 좀 불어날 여지가 있고 이곳을 공격하다가 현재 눈에 보이는 반상 최대의 자리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이 여기서 타개하면서 선수 뽑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곱, 바둑은 여덟, 일단 미세해 보입니다. 오늘 이창석 선수가 입구절을 정말 많이 보여주네요. 네. 중앙 쪽에서 가장 단단하게 받았고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선수도 조금씩 좀 집을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두터운 바둑의 무서움이 이런 데 있습니다. 백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집이 늘어나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확정가를 가지고 승부할 뿐이죠. 근데 흙은 지금 공격을 가니까 바로 여기 집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곳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터움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좀 뒤바뀌었고요. 앞선 상황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유리함을 좀 지키는 아주 약간이나마 우세함을 지키는 타계였다면 지금은 이영구 선수가 집으로 갔음에도 흐름은 확실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백이 따라가는 흐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해 보이는데요. 곳곳에서 흙의 실리가 많이 추격을 했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흙집이 반상에서 56집, 사석은 흙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기 때문에 한 57집 정도 납니다. 흙이 여기를 받고 백이 여기를 받고 따낸다고 쳤을 때 그 정도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집은 약 50집 정도. 이제는 집으로 균형이 맞았습니다. 흙이 네. 백도를 공격하다가 여기 따내는 데 손이 돌아오면 집으로도 균형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미세하긴 한데 흙이 나빠 보이지 않네요. 이영구 선수가 흐름을
이 부근에서부터 미묘하게 잘 찔러 들어가서 뒤집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 오늘 줄곧 좀 리드를 해오는 형세였는데요. 이제는 좀 흐름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창석 선수가 따라가야 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이영구 선수의 묵직한 이 황소 걸음이 이제는 좀 반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초중반 운영에서 발 빠르고 뭔가 유연하고 이런 게 빛을 발했다면 이쪽 부분에서부터 추격되는 이영구 선수의 이 묵직한 추격 그리고 계산에 의한 더 선택들 이런 게 이제 와서는 이창석 선수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이 추격한 과정, 이 흐름을 좀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과격한 수가 나왔다거나 좀 과감한 수 이런 수들은 없었거든요. 네. 천천히 따라잡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주워 담고 하면서 추격을 하니까 지금은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하고요. 약간이라도 흙이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자, 오늘 바둑 줄곧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쪽을 가리켰었는데요. 자, 이쪽은 흙 쪽으로 돌아서 있고요. 자, 미세하나마 흙이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흙의 두터움이 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지금 집으로 확정감한 흑백을 비교해 본다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재미있는 요소가 많냐 하면 그건 흑 쪽이라서 이영구 선수가 약간 우세한 가운데 미세한 승부가 후반전에 펼쳐집니다. 자, 이창석 선수가 일선을 마지막 순간 좀 다급하게 착점을 내려놓았거든요. 막아서 받아도 될까요? 막으면 안에서 바로 수가 납니다. 아, 수가 나나요? 네, 여기 끊고 계속해서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끊었을 때 흑 3점이 잡히게 되고요. 아, 정말 알기 쉽게 수가 나네요. 흑이 둔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좀 애매한 부분이 중앙 쪽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일곱, 한 번 더 밀어도 이렇게 막는 자리인데요. 정리가 되기 전에는 여기서 막기는 중앙 쪽이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를 두기 전까지는 여기를 젖히면 흑은 끊을 생각이었지만 이쪽 부근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에 따라서 흑은 참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좀 까끌까끌하네요. 네,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애매한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물러서자니 좀 집으로 손해보는 기분이 들 것도 같고요. 한 칸 뛰는 건 좀 많이 손해여서요. 일단 그래도 부분적으로 둔다면 꼬부리는 수가 유력하고요. 한 번 더 찌른다면 또 물러서나요? 근데 그때 좀 고민은 되네요. 여기서마저 물러설 바엔 차라리 흑돌이 이런 데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 선수 활용을 하면서 어떤 게 최선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흙에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는 백은 어떻게 받아두는 것이 정수일까요? 두 가지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를 따내거나 아니면 여기를 끼워 이어서 선택을 하거나 집으로는 비슷합니다. 이 다음에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끼우는 수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봤더라도 집으로는 비슷하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영구 선수의 시선은 자, 좌변을 한참 좀 응시를 하다가 다시 우변으로 향한 것도 같고요. 보면 볼수록 그냥 꼬부려서 받는 게 정수입니다. 꼬부려서 받고 백이 한 번 더 밀 때 중앙으로 받으면 되나요? 네, 제가 흑이라면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이영구 선수 역시 자, 빈 삼각으로 꼬부려서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의 형태는 다 정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젖혀 있고 칩한 거 걸리고 여기도 흙이 이렇게 두고 다른 데만 보면 진짜 장끝내기만 남았고요. 근데 중앙은 장끝내기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딱 이 부분에서의 싸움. 앞서 개가를 해봤을 때는 집으로 딱 비슷하고 이제 중앙을 둘러싼 발전성으로 승패가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과연 이 중앙, 이 미지의 영역에서 여섯, 어떤 선수가 일곱, 여덟, 집을 찾아낼 아홉. 수 있을지. 승부수입니다. 오, 지금 이 눈목자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르고 들어가면 백이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가서 되려 여기 나가는 것을 오히려 노리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도 형세가 좀 만만치 않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군요. 네, 지금 형세를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았던 흐름은 다 사라지고 지금 오히려 흙이 좀 더 기분이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의 강한 활용이 나왔고요. 지금의 형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이영구 선수의 선택입니다. 가르고 나갑니까? 아니면 참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어느 쪽인가요? 여덟, 아홉. 일단 안 보여줬어요. 이거 연장인가요? 네, 연장체의 의미가 큽니다. 다음에 흙이 여기 젖히는 수가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선수 한 6집 이상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수로 치면 한 12집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이창석 선수가 여길 뒀을 때는 나가는 걸 노리는 것인데 나갔을 때 이쪽이나 이쪽 흙을 노리는 데 있어서도 흙이 여기 젖혀져 있는 형태가 있다면 위쪽의 흙의 생사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선택을 잠시 보류했고요. 자, 과연 중앙을 가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참아두기에는 왠지 좀 기분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느 쪽일까요? 일단 너무 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상대가 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흑돌이 뭐 어디가 끊어간 게 잡히지만 않는다면 일단 이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갈라간다면 우측의 백돌도 못 살아 있고요. 단지 약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가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마지막 우세한데 괜히 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일곱, 선택입니다. 여덟, 아홉. 가르진 않았고요. 눈목자를 활용하러 갔습니다. 겁만 주는 건가요? 그렇게 강렬한 수를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약점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이 지켰다고 한다면 이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얻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냥 비슷한 정도일 것 같아요.
백이 애초에 여기 눈목자 간수로 그냥 날일자 정도 갔을 때와 흡사한 느낌을 주는 정도의 처리입니다. 인공지능의 이 형세 판단을 보아도 그렇고 왠지 느낌이 반집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만 놓고 보면 덤이 7집반일 때 흙이 아주 약간 우세하다이니까 지금 6집반이 현실에서는 확실히 흙이 좋은 건 맞는데요. 그 차이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한 반면 한 8집 정도, 한 집 반 정도 흙의 우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이 백이 끊어지나요? 끊어지진 않아요. 끊어지진 않아도 약간 뭐랄까요. 그 바둑에서 후수의 선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후수지만 여기를 둠으로써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이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 칸을 못 띄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보호한 효과가 있고 위쪽은 위쪽대로 좀 보호하는 여기 약점을 지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면 넷, 백은 받기도 그렇고 또 받지 않자니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앞선 이창석 선수의 승부수에 이어서 다시 한 번의 승부수가 터져 나왔고요. 앞서 받으라고 강요했던 그곳을 이용구 선수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행을 했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이렇게 승부를 약간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분명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역전패들이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반으로 미세하게 가거나 했을 때 본인이 그 초중반과는 다르게 좀 잔실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승부를 좀 더 서두르게 되고 지금 백이 두는 수법도 모양으로 봐서는 앞선 눈목자도 그렇고 지금 나가는 수도 그렇고 좀 과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승부를 서둘러서 지금 수익기 싸움으로 끝내러 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구 선수는 계속 이창석 선수가 원하는 수익기 싸움으로 가질 않고 또 슬슬 피하고 있네요. 사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저라면 무조건 치고 뚫어가는데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약간 더 이제 좀 수법을 사용한다면 단수 치고 나갈 때 흑도 여기 없는 상황에서 이런 데 젖혀서 둔다면 단수가 선수라도 다음에 여기를 밀어서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과 이런 데 단수 치는 걸 맛보기로 한다면 이 전체 사활도 있고 해서 이 패를 백이 공략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런 싸움을 이용구 선수가 피했고요. 앞서 이 눈목자 갔을 때 이렇게 간 거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가 이제는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두는 수법을 보면 이영구 선수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이 한 칸은 둘, 네, 셋, 어떨지 모르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양을 잡음과 동시에 이쪽 부분에 역습이 있어서 흑도 형태가 좋지 않아요. 여기를 막혀도 이런 데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되고 여기를 뒀다가 이런 데 젖히는 거 당해도 여기 갈라지는 것과 이쪽 흑돌의 사활 바둑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눈목자에서 나가는 것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약간 무리를 했는데 그 무리를 용인해 주니까 바둑은 점점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흑이 한번 반격을 해보면 안 될까요?
혹시 입구자로 찝어가는 수 같은 거 지금 좀 어려울까요? 여기요. 네. 마지막 여기를 찝어갈 하나, 생각이라면 그 전에 둘, 찝었겠죠. 여기 나갔을 때. 넷, 다섯, 지금 여섯, 찝어가는 것은 모양이 이렇게 선수이고 한 칸을 띄면 여기 나가는 것도 선수이고 해서 아, 네, 흙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형태가 너무 망가지는군요. 게다가 이영구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리가 통하면 호착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도 딱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중앙에서 약간 무리했지만 그게 통하면서 여기를 나가서 흑돌 양분시키는 것이 앞으로 괴롭힐 것을 많이 만드는 그런 호착으로 변했습니다. 자, 4개의 인공지능은 모두 다르게 형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정말 그 자리를 백이 막아갔습니다. 좌측의 흙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좀 꼬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둑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흙에게 뭐 여기를 붙이거나 여기를 이어서 안쪽에서 삶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나와서 다시 재차 여기 젖히는 것을 노리면 셋, 여전히 이 흙돌 전체가 미생인 다섯, 상태에서는 여섯, 흙은 안 지킬 수가 없고요. 여덟,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깨러 들어오는 그런 흐름. 바둑은 좀 미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창석 선수가 중앙에서 좀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좀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흙에 이거 가일수 해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또 가일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겠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데 이을 바엔 차라리 이렇게 치받고 막을 수 있다면 집으로 더 이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우 선수가 우측을 지키고 이 부분을 지키고 받으면 그때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활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제차 백이 여기 붙여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날짜 교환이 오히려 백돌 전체를 좀 굳혀주어서 아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이 선수들의 수가 한 수 한 수 놓일 때마다 그래프도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고요. 그만큼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여섯, 기본적으로 뭐 두 선수 모두에게 찬스가 있는 미세한 승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초읽기 또 미세함 이런 집중력 싸움으로 가고 있고요. 중앙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이 안 좋았던 이창석 선수 그리고 국면이 엷었던 이창석 선수가 본인의 돌이 엷음에도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강하게 몰아붙여서 이용구 선수의 양보를 받아낸 점 이제 그게 주요하면서 좀 중앙 접전 이후에는 살짝 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치받고 네, 살고요. 이렇게 살게 되고 이제 이쪽 부근을 백이 하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붙여서 깨러 가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판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이 형세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지금부터의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 넷, 굉장히 미세하네요. 여섯, 제가 지금 일곱, 여덟, 계산했던 형태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곳을 뒀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받고 여기 붙여서 흙이 받고 나서 중앙 따내는 정도로 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52대 46이었거든요. 52대 46이요. 네, 그 미세한 형태라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이창섭 선수가 다른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좌계 쪽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선수였는데요. 여기를 두면 안 받으면 이제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면 끊어도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괴로운 형태입니다. 게다가 저는 좀 전에 놓인 이창석 선수의 이 수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안에서 눈 모양을 확보하는 여섯, 길이긴 합니다. 여덟, 맞고 여기 두고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노린다는 거네요. 이 편이 집으로 더 이득이라는 뜻인가요? 재밌었던 것은 방금 전 상황에서 인공지능 이야기하는 것이 치받을 때 여기 막은 수로 여기를 아예 올라서 버리고요. 여길 나갈 때 이렇게 찢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백대마 전체요. 네, 이거는 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싸움이고 실제로 인공지능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이 확 유리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해볼 만한 엄청나게 복잡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그 선택을 하질 못했고 지금 실전은 막았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데 돌이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섰어요. 지금 그 수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두면요. 여기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기 돌파하면 좌측의 벽돌 다 잡혔습니다. 백이 여기를 먹여쳐서 한 집을 없애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내야 흙이 살 수 있는데 선수 한 집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흙돌이 다 잡혔어요. 근데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찝어서 지금 바꿔치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백돌을 다 잡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꿔치기 하자는 이야기군요. 마지막 하나,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부터 바꿔치기 했을 때 누가 득일지까지 이 1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계산이 됩니까? 지금 두 선수가 뭐 서로 아주 과감한 선택의 연속이고요. 이창석 선수가 돌을 놓자마자 인공지능이 기권한 것 같아요. 5대5가 됐네요. 네. 이영구 선수 정말 과감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창석 선수 어떨까요? 애초에 이창석 선수가 이 건너붙여간 의도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버티겠어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자, 응수타진입니다. 지금 타이밍이요. 묘한 때 나왔습니다. 이거 받아주면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찝었을 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찝고
이렇게 한 집을 내서 네. 미리 이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면 흑은 여기를 두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수와 이수 교환을 하고 이렇게 쭉 필연으로 됐을 때 여기 한 집 내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여기대로 잡았고 여기 백돌은 이쪽대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간 타이밍 어땠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았어요. 그거 돼요? 자, 이창석 선수 중앙 돌파했습니다. 이거 이창석 선수 노림에 딱 걸렸는데요. 이건 이영구 선수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영구 선수가 수일기가 엄청나게 강한 선수라 혹시 저희가 보지 못한 어떤 수를 보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흑이 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흑이 살 수가 없고 글쎄요, 뭘 보고 있죠? 잊고 나서 여기를 두면 여긴 찝어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단수 하나, 치면 이어야 둘, 되고 셋, 잊고 넷, 잊고 다섯, 여기 여섯, 찝는 수를 통해서 일곱, 여덟. 이렇게 끊었을 때 다음에 백이 여기 돌이 온다면 나가는 게 생기면서 백이 살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선수가 되는 거죠. 이게 별로 어려운 수일기가 아니어서 이영구 선수가 못 봤을 리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 선택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판단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창석 선수가 중앙을 돌파하게 되면 흑 전체가 잡히게 되고요. 제가 이번 시즌 이창석 선수의 승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인공지능이 보지 못했던 수를 날리면서 승리를 거둔 바둑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게 결정타가 되면서 셋,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여섯, 그 인공지능보다 더 좋은 수를 두는 경우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제가 소름이 돋는 게 이창석 선수가 여기 나간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나간 수가 또 한 번 그 모습을 연출합니다. 인공지능이 보지 못한 수였나요? 보지 못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 흑이 여길 뒀을 때 흑의 승률을 55%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창석 선수가 한 수를 두니까 흑의 승률이 갑자기 20%대로 떨어집니다. 인공지능도 보지 못한 수였군요. 자, 여기서의 이제 사활입니다. 이 사활을 통한 마지막 승부. 근데 지금 이영구 선수가 너무 태연해서 지금 뭔가 싶거든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백이 살았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태연합니다. 좀 이렇게 태어날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봤자 살 수가 없죠. 이것도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집이 나질 않고 여기를 단수 치면 이쪽을 둬서 집이 나지 않습니다. 흑이 치받는 수가 있지만 치받고 이어도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렇게 먹여치면 이게 양패로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흑돌이 다 잡혔어요. 그렇다면 안쪽에서 사는 길은 완벽하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둬도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둬서 다 연결이 됐고 여기를 나가도 넘어가서 백돌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묘한데요. 그럼 이 흑돌은 잡혔고 이 백돌은 살았다는 것이 지금 제 수일기인데 그런 거 치고 이영구 선수가 너무 태연해서 이게 뭔가 싶네요. 뭘까요? 뭐가 있다면 여기 찝었을 때 어떤 반격을 봅니까? 자, 먼저 찝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백이 결정타인데요. 여기서 이영구 선수가 뭐가 있나요?
왜냐면 이쯤 되면 원래는 뭔가 자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미동이 없습니다. 정말 이영구 선수가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창석 선수가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요. 예. 뭐가 있나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변이 양패로 잡혔고 우변은 그냥 살았고 대체 뭘까요? 네, 아무리 봐도 바둑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혀 포기하거나 한 표정이 아니죠. 너무나도 이제 약간 뭔가 아닌가요? 조금씩 제스처가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100이 99.9%인데요. 뭘까요? 이 백은 살았고 흙이 잡힌 것이라면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 하얀색으로 뒤덮여야 맞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니고요. 혹시 이쪽 부분에 양패 착각하고 있나요? 인공지능이 가끔 이제 수읽기 미스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한 집을 내려가도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고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그냥 여기 두면 여기도 쉽게 잡혔고요. 마지막 여길 치받으면 둘, 셋, 근데 지금 그쪽 가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먹여쳐서 잡으러 가면 여기를 두고 여덟, 이렇게 둬서 패가 되지만 백이 여기를 젖히면서 잡으러 가면 이 백돌이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따내고 양패입니다. 다시 패감 쓰고 여기를 따내면 여기를 따내서 다 잡혔습니다. 여기 끊어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분명히 양패가 맞는데요. 네,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냥 수읽기 착각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이영구 선수도 양패를 나중에 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수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수읽기에 있어서 약간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은 하나, 이창석 선수의 둘, 그 셋, 중반 이후에 넷, 악전 고투 끝에 다섯, 계속해서 여섯, 강하게 푸시한 것이 통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도 이제는 네, 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좀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네요. 네. 좌측 사활에 대한 좀 착오가 있었고요. 네.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선수, 홈앤쇼핑의 한승주 선수, 양팀 주장을 두 선수가 잡아내면서 다시 타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결과를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창석 선수는 한승주 선수만큼이나 승리 자격이 충분한 것이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도 보지 못한 이수를 둠으로써 여기를 끊어가기 전에 먼저 삶을 확보하러 가는 이수를 봄으로써 셋, 넷, 인공지능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돌을 걷었네요. 자, 이영구 선수가 이 중앙 부분에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짚을까요? 네, 일단 중앙 쪽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지금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이 교환도 이야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백을 좀 연결시켜주는 꼴이 됐어요. 네, 돌이켜보면 이창석 선수의 승부 호흡이 너무 멋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나가고 나서 이렇게 반발했을 때 그냥 단순 바꿔치기로 본 게 아니라 딱 묘한 타이밍에 여기 교환을 해서
잡으러 오면 중앙 연결하고 막아주면 바꿔치기해서 안에서 사는 걸 찾고 여기는 여기대로 양패다. 지금 이걸 1분 사이에 모두 읽었기 때문에 실전에 그런 수익기가 나왔고요. 이영구 선수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선수가 상대편 주장을 꺾습니다. 이용구 선수도 오늘 정말 멋진 승부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순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영구 선수가 착오가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창석 선수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수익기로 중반을 제압했습니다.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좋은 수를 찾아냈고요. 결국 이것이 승부의 직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다시 1대1 타이 스코어가 되겠고요. 원점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장고 대결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